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의료법규 비법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단언한 대로, 확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의료법규는요,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서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의료법, 감염병, 정신건강증진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이 법들의 목적은요, 결국 국민들이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해라, 건강해져라, 이게 이 모든 법들의 목적이 되겠어요. 의료법의 목적은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총 10종이 있다. 의원급의 4종, 병원급의 6종이 있어요. 4종에는요, 의원급이죠? 의원급은 뭐예요? 병상이. 입원 병상이 29개 이하면 의원급입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도 의원급에 포함되고요. 병원급은요, 병상이, 입원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급이죠. 병원급은 6종,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보건소는 의료기관인가요? 아니에요. 보건소는요, 의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에요. 최말단 보건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병원급과 의원급은요, 규모로 나뉩니다. 병상이 30병상 이상이면 병원급이고요.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이면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즘 웬만한 병원은요, 거의 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간호와 간병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너무 좋겠죠? 보호자가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서 환자를 돌봐준대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보조인이 한 팀이 돼서 환자를 돌보는 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거. 거만서는요,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사급에서만 가능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거만서를 떼줄 수가 있고요. 우리 의료인은요, 의사와 간호사죠. 거기 조산사가 포함이 되는데, 조산사는 사산 진단서는 뗄 수 있지만 거만서는 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사산은 뭐죠? 사산은 사람이 죽은 게 사산이 아니에요. 엄마가 임신했는데 아기가 4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죽어서 나왔어. 이게 사산이고요. 출산할 때 태아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어. 이게 사산입니다. 사람이 죽은 게 사산이 아니고요. 태아가 죽어서 나온 것이 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산 진단서는요, 조산사가 뗄 수가 있어요. 조산사, 의사, 한의사, 사조의한. 사산 진단서는 조의한, 조산사가 뗄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은요, 3년마다 누구에게 내가 지금 자격증을 따고 쉬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돼요.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누가 인정할까요? 자격증에 써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인 찍어줘요.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이 누구라고요? 의사급과 간호사급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사는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바로 의사급이고요. 간호사는 간호사와 조산사입니다. 조산사는요, 역시 간호사만 조산사가 될 수 있어요. 간호사로서 조산수습 과정을 마친 자가 바로 조산사이다. 기록의 보존기간 10년, 5년, 3년, 2년 보존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사급에서 보존해야 되는 거 10년 보관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 혈액관리 업무 10년 보관해야 돼요. 처방전은요, 데스크에서 나눠주죠? 2년 보관합니다. 진단서는요, 3년 보관해요. 그럼 나머지 엑스레이,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환자 명부는요, 5년 보관하는 거예요. 의사급에서 가지고 있는 거 10년이다. 간호사, 조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5년이다 기억하시고요. 처방전이 2년입니다. 의료실비 거의 2년 내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처방전에 진료 코드 있어요. 그래서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고 보고 체제. 아래에서 위로 신고하거나 보고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하달합니다. 장관 아래 청장 있고요. 청장 아래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없는 지역은요, 세종시, 제주도 요런 데는요, 시장이 없고요.
세종시에는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이 되겠고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이름만 바뀝니다. 큰 맥락은요. 시도지사예요. 그 아래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서울시죠. 그 아래 성북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죠. 그 아래는요.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또 감염병 환자가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소속된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소속된 의사는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죠. 의료기관의 장이 누구예요? 대표 원장이겠죠. 그 사람은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감염병 요표 중요하죠. 증상이 나타났다 현성 감염자입니다. 그리고 확실하다 환자예요. 감염력은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알맞은 기간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이 감염력입니다. 혈액 의사 환자, 이 의사가요. 닥터예요? 아니죠. 내 의사다 이런 거 아닙니다. 헤아릴 의, 같을 사. 마치 진짜 결핵 같아 보이는데 이게 결핵 의사 환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냥 결핵 같아. 그렇지만 조금 어느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게 결핵 의사 환자예요.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는 양성 확인이 안 된 자 또는 음성인 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가 결핵 의사 환자예요. 모든 의료법은요. 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감염병 환자 명부 3년 보관하죠.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명부 10년 보관합니다. 감염병의 기본 계획, 웬만한 기본 계획은 다 5년마다 계획한다고 했어요. 구강 실태조사 몇 년마다 계획할까요? 9, 실, 3년마다예요. 어떤 법의 모든 계획은 5년마다인데 구강 실태만 3년이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9, 실, 3, 구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는 거. 역학조사하는 목적은요?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이 있어요. 1급 감염병은요.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2, 3급은요. 24시간 이내에 하루 이내에 신고해줘야 되고요.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전파 가능성 그러면 2급 감염병이고요. 계속 감시해야 된다. 3급 감염병이에요. 표본 감시 4급 감염병이에요. 이 키워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1급 감염병은요.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음압격리,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됐다. 유행이 예견돼서 긴급하다. 이게 바로 1급 감염병입니다. 1급 감염병 초성 암기할게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신. 이게 보기 5개 중에 섞여 나오면은요. 이 초성이 아닌 것을 찝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동물 신종플루, 에볼라입니다. 메두사야, 메르스, 두창, 사스, 야토, 보디마라, 보톨리늄 독소,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사열, 페탄크, 페스트 탄저, 크리미안 콩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이게 바로 1급 감염병이에요. 신종 인플루엔자가 뭐죠? 신종 플루입니다. 2급 감염병, 구독자분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암기하면 어떻냐 댓글 주셨었는데,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그랬어요. 2급 감염병은요, 결핵, 홍역이 2급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A형 간염과 성홍열도 2급 감염병인데요. 웬만한 열자 들어가는 병은 거의 다 3급인데,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형, 요거는 2급이라는 거. 3급 감염병은요, 웬만한 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ABC죠. A형 간염은 2급입니다. 3급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A는 A형 간염이 아니라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또 개에 물리면 공수병 생기죠? 우리 쥐 때문에 걸리는 거 발발증, 발진 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쥐. 이게 털에 붙은 찐득이에요. 이것도 국시에 나왔죠? 또 렙토스피라증, 들쥐 때문에 생긴다. 요런 거 다 3급입니다.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거 3급이죠. 일본 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거 3급 감염병이에요. 열자 들어가는 거 다 3급인데 성홍열만 2급이라는 거. 4급 감염병은요. 유행 여부를 조사해서 표본 감시를 해야 돼요. 매독, 독감, 성병류가 다 4급이고요. 기생충 4급입니다. 우리 다제 내성균, 다양한 약제를 먹어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발이 안 받는 거, 항생제에 거의 내성 생긴 게 병원 감염증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4급이라는 거 굵게 가세요. 벌칙,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추려드려 볼게요. 비법서 읽어보시고요. 혈액 매매 행위 55입니다. 55가 뭐예요? 5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이거죠. 33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내라 이거예요. 환자 비밀 누설했어. 혈액 환자든 정신질환자든 환자의 비밀 누설한 거는요. 33이에요. 여기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 헷갈리지 마세요. 요양보호사에서는요. 대상자의 비밀 누설하면은요. 2예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는요. 33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비밀 누설했다 하면은요. 33으로 가세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 강요하잖아요. 33입니다. 격리 거부했어? 치료 거부했어? 1이고요. 내가 지금 전염성 결핵 환자인데 나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그냥 일 나갔어요. 1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면 1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태아 성관별 행위 금지잖아요. 몇 개월 이후부터 알려줄 수 있죠? 8개월 이후부터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 알려주면은요, 벌칙 2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여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 이겁니다. 정신질환자가 누구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예요. 정신건강전문요원에는 임간사착, 자법치료사 추가됐죠?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다가 작업치료사까지 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 시 내가 좀 정신질환 있는 것 같아. 문제가 많아. 나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그랬을 때 퇴원하고 싶다고 하면은요. 지체 없이 퇴원시켜줘야 되고요.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돼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요. 3개월 이내. 미친 사람이 길거리에서 칼부림합니다. 물론 형사 입건이 되겠지만요. 응급 입원시킬 수가 있다. 며칠? 3일을. 응급 입원시킬 때 누가 오죠? 경찰관이 오고요. 그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옵니다. 진단받고 정신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다면은요, 이건 무슨 입원이에요? 엄마가 입원시키는 거, 아빠가 입원시키는 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내 자식만 두둔할 게 아니라 이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입원시켜야 돼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입니다. 정신질환자 기본계획 5년이에요. 아까 어떤 실태조사 3년이었죠? 구실삼, 구강실태조사는요 3년이에요. 특이하니까 나온다. 그럼 정신실태조사는 5년이에요.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거 국가고시에 거의 매번 나오잖아요. 보호의무자라는 게 거의 보호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본인이 지금 문제가 있죠. 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의 복권이 로또예요? 아니죠. 파산 선고받고 회복이 안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정신질환자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되면 안 돼요. 또 미성년자, 본인의 앞가림을 못하죠. 행방불명자, 행방이 불명됐는데 누구의 보호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복권된 사람은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또 미성년자, 그럼 노령자는요, 고령자는요, 된다. 행방불명자, 안 된다. 미행. 소송 중인 사람, 안 된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민법에 따른 후견인, 고령자, 노령자 되고 파산 선고 받았지만 복권이 된 사람, 회복이 된 사람은 오케이. 정신질환자 노동강요 33, 비밀누설 33. 결핵 예방법, 결핵을 예방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자. 결핵 환자, 확실한 게 환자입니다.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해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 결핵 환자. 결핵균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확인된 자, 결핵 환자예요. 또 결핵 의사 환자, 임상적으로 방사선학적으로 조직학적인 소견상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는 아직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어. 이게 바로 의사 환자. 모든 게 결핵 같아 보이는데 뭔가 조금 미비한 게 결핵 의사 환자고요. 잠복 결핵 감염자, 잠복되어 있다는 거죠. 결핵 감염 검사는 양성이야. 그런데 균 검사는 음성이야. 이게 잠복입니다. 구강보건법,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해라.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구실삼 실태조사, 구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합니다.
영유아 구강 보건 계획. 모든 계획은 5년마다인데 영유아, 임산부 건강에 취약하죠? 매년 한다, 1년마다 한다, 국가고시에 맨날 나옵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수돗물에 불소를 타가지고서는 충치를 예방해라, 치아 우식증을 예방해라 이거예요. 불소 도포의 횟수는요, 6개월에 1회. 치과 정기 검진의 횟수는요, 6개월에 1회죠. 매일 1회 양치할 때 불소용액 양치에 필요한 농도는 충치 안 생기려고 불소 넣어서 양치하는데요. 이 농도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한다고 하면은요, 0.05%로 불소를 넣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면은요, 0.2%로 넣습니다. 0.05가 커요? 0.2가 커요? 여러분 0.2가 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0.2고요. 매일매일 한다면 더 작게 0.05입니다. 혈액관리법, 혈액을 관리해라. 부적격 혈액, 최근 국시에 나왔습니다. 체열 시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 뭐냐?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체열 시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다. 혈액 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 제제가 뭐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 바로 부적격 혈액입니다. 어떤 이상이 발견됐을까요? A, B, C, TB, ALT, A, 에이즈, B, B형 간염, C, C형 간염,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라고 해서요. 백혈병 검사입니다. V, VDRL, 매독 검사죠. ALT가요, 간 기능 검사입니다. 이거 제가 초성 그냥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부적격 혈액, ABC, TB, ALT,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백혈병, 또 VDRL, 매독이죠. 또 ALT 간 기능 검사에서 뭔가 부적격하다 하면은요, 이 피는 누구한테 수혈하면 안 된다. 부적격 혈액 폐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겉면에 그 사실이나 사유를 굉장히 크게 기재를 해야 되겠고요.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폐기 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때는요, 벌칙이 2입니다. 헌혈자에게서 체열 부작용이 나타나면요,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망했어 지체 없이 신고하고요. 특정 수혈 부작용의 신고 기간은 보름 15일 이내이다. 요런 거 비버스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지금 다 찝진 않을게요. 지금 의료법규는 핵심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저것 다 찝으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찝어드립니다. 근데 비법선 좀 읽어보셔야 돼요. 체열 전 건강진단, 피 뽑기 전에 문진시진 촉진한다. 헌혈하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한지, 피 뽑고 나서 문제가 없을지, 이 피를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죠. 활력증후는 모든 건강을 체크하는 기본이에요.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이런 거 보겠죠. 또 체중을 측정해서요. 여자는 45kg 이하면 피 안 뽑고요. 남자는 50kg 이하면은 피 안 뽑습니다. 또 뭐 이제 빈혈 검사도 한다. 최근 경향 요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만들었던 비법서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거 비법서로 읽어보시고요. 요 파트 중요한 거 다 몰아놨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핵 예방법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했다. 누구에게 보고하냐? 소속된 의사면은요, 페이닥터잖아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자기가 오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보고한다. 구강보건법상 치아 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을 이용해서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은 한마디로 문제가 뭐예요? 수돗물 불소 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이 뭐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법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의료법규는 마무리하시고요. 요 부분 달달달달 하면은요, 사실 뭐 6문제 중에서 최소 4-5개는 맞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선 몰라요.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확언하고 세뇌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